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트입니다. 9월 24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언론에서 말하는 규제 해제의 효과다. 가장 큰 악재에 직면한 부산 부동산 시장. 마이너스 0.20% 하락할 만했네. 자, 부산. 자, 통계 작성 이후 최대의 하락. 자, 그런데 실제 어제 하락했는 비율 나타냈을 때 30% 하락이 거의 없었어요. 마이너스 0.2라는 숫자가 나오는 순간 30% 하락하는 비율이 좀 높아지거든요. 그거 좀 이상하다. 좀 낙폭이 좀 과다하게 반영된 것이 아닐까 했는데, 실거래 지수 보시면은, 마이너스 0.20,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맞네. 이런 느낌 드실까요? 부산 매수 심리 지난주 자료가 나오지 않았고, 지지난주 자료 대비 조금 더 하락해서 15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안 하는 흑우 업체. 자,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그에 앞서서 자, 분양권 시장 한번 보시면요. 9월 16일자 매물 904개. 그런데 9월 24일자 오늘 아침에 바로 숫자를 세어봤어요. 매물이 986개, 82개, 82개가 늘어났습니다. 이 지역별로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두 군데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대다수 지역이 늘어나더라. 대연동 늘어나고, 문현동 늘어나고, 용호동 늘어나고, 보밀동 증가, 가야동 증가, 계금동 증가, 단감동 증가, 부암동 증가, 부전동 감소, 양정동 증가, 연지동 감소, 전포동 감소. 이렇게 살펴보시면 동별로 웬만한 지역들은 매물이 다 늘어나더라. 82개나 늘어난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적이 잘 없었거든요. 주간 분양권 매물 순위 한번 보시면은 그래도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던 것이 급격하게 반등을 했다. 이것이 바로 규제 해제의 효과인가요? 자, 규제 해제 발표 21일 날 발표가 났고 9월 26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매물이 감소한다는 언론의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거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죠. 목요일은 원래 매물이 감소하는 날이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자, 규제 해제 이전보다 매물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 물론 내일 되고 모레 되고 하면은 또 물량이 감소해요. 근데 지금 당장은 보면 매물이 늘어났잖아요. 언론의 말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전세 물량도 규제 해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 추석 이전에 매물 14,300개였던 것이 확 감소하는 현상. 명절마다 있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후에 지금 15,000개 넘어섰습니다. 예상치 하고 약간 웃돌고 있지만 연말이 되면 다시 이렇게 해서 16,000개 수준까지. 야, 거의 한 달에 한 500개에서 1000개 정도 이렇게 매물이 늘어나는 흐름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월세 물량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도 22,900건, 23,000건 지금 넘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시간 조정 조금 거쳐서 올라가긴 하겠지만, 자, 새로운 매물 25,000개까지도 지금 차트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로 축에서 이것이 규제 해제의 효과인가요? 라고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거래량 31건, 거래 확 줄어들었어요. 이것이 규제 해제의 효과인가요? 라고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자, 일평균 거래량 지금 9월달 33건, 전달보다 거래량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매달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규제 해제 효과로 물론 거래량 더 늘어날 수는 있어요. 한 20% 정도 더 늘어난다. 지금 1100건 정도 수준에서 20% 정도 늘어난다고 치면 한 1300건, 1400건 분위기 안 좋은 건 매한 가지죠. 3000건은 되어야지 부산 그래도 거래가 좀 되는구나, 분위기가 괜찮구나 느낄 텐데 그 절반의 거래량으로는 분위기를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거래량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 보니까 직거래 비율이 좀 줄어들었어요. 20%를 웃돌던 것이 줄어들었다. 직거래마저 안 되면은 거래량은 더 많이 줄어든다. 자,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2% 주간 실거래 하락률이죠. 센텀 비스타 동원 고점 대비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코롱 하늘채 2차 대형 평형도 하락을 근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부산항 36평형 8억 8천까지 갔던 것이 6억 7천 수준으로 이거 20% 넘는데요. 30%는 안 되지만 25% 정도 수준. 이 편한 세상 1차 15% 정도. 밀락동 센텀 메르빌 가격 거의 30% 가까이 하락했죠. 요거 마이너스 0.2 이해가 된다. 요런 느낌. 자, 그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요. 에일리넷들 명지동 에일리넷들 한 5% 정도. 그 다음
정관 신동아 파밀리에 6억 7,500, 4억 1,000, 6, 4, 24? 요거 15층이 좀 특수한 층인가요? 아무튼 가격 2억 1,000 수준까지 전세 가격하고 견주어 봐서도 떨어진 거 맞구나. 대형 평형에. 자, 그 다음 4만 아파트, 초업동 4만 아파트 가격 30%에 못 미치지만 한 20, 한 7% 정도. 이지더원 2차 가격 30% 이상. 요거 마이너스 0.2 하면은 30, 요런 거 자주 출애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초업동 4만 아파트 마찬가지로 4억 2천까지 갔던 것이 2억 9천에도 거래가 됐더라. 이거 30% 정도 하라. 요런 거래 보시면, 마이너스 0.2. 납득이가. 요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 가격, 계금주공 3단지, 재건축, 요건 재건축 아니군요. 가격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20%, 10%, 이렇게. 가격대가 확 떨어졌다. 야, 왜 갑자기 2억대지? 거래량 31건밖에 신고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가격, 공시지가 1억 미만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같이 하락해요. 다 같이 하락합니다. 안전지대가 없다라는 제보 한번 단 적이 있었어요. 많이 떨어진 거. 동주파크, 영주동 동주파크 가격 몇 퍼센트인가요? 이거 도대체 1억 6천에서 9천으로 떨어졌다. 7천만 원이 하락했다. 그냥 40%? 약간 뭐 직거래나 특수할 수 있지만 가격 어쨌든 1, 2천만 원 떨어지지만 이게 20%예요. 20%. 거의 한 35%. 마이너스 0.2 납득합니다. 자, 마이너스 거의 0.3 넘어가는 인천이나 이런 지역들 굉장한 하락 맛보거든요. 자, 부산에 가장 버틸 수 있었던 큰 힘이 뭐냐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부산이 버틸 수 있는 힘은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면은 상승하는 거 한순간이다. 한 방에 상승한다. 그동안 하락했던 거. 이런 기대감이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온다. 이것이 부산의 가장 큰 악재이다. 차라리 규제지역 해제 안 되고 버티고라도 있었으면은 사람들이 그 기대 심리는 남아있어요. 근데 기대 심리가 마저 무너지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더라. 규제 해제되면서 가격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 일단 바로 접어두셔라. 대구 지역 이미 규제 해제하고 거래량도 약간 상승. 근데 가격은 더 빠지는 현상. 부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땅덩어리 생각보다 좁습니다. 서로 영향 같이 주고받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잠깐 올라가지만 요거 뭐 크게 올라간다는 느낌 안 들고 연초 대비 봤을 때 좀 떨어지고 있구나, 요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거래량 많이 규제지역 해제되고 많이 살아나봐야 1,500건입니다. 과거처럼 규제지역 해제됐다고 금방 2,000건을 넘어서고 4,000건으로 뛰어넘고 8,000건으로 올라가고, 여러분 이런 거 지금 상상도 안 되시죠? 지금 8,000건의 거래량이 만약에 나타나 준다면 전국의 부동산 시장 거래량 다 합친 것만큼의 거래량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서울에 거래량 600건이었잖아요. 이런 거래량 이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대는 접으셔라. 3억 미만 비중 조금씩 올라가는 가운데 6억 이상 거래는 아직까지 손대진 않고요. 분양권 거래량은 4건의 신고가 있었고요. 분양권 직거래 비율 줄어들면 거래량도 같이 줄어듭니다. 그나마 직거래라도 있을 때가 좋았다. 힐스테이트 4역 고점 대비 1.6억 정도. 살살 녹아내리지만 이거 굉장히 뼈아픕니다. 분양권 요 가격 한 5억 정도에 분양했을까요? 네, 5억 6억에 분양했다 치더라도 계약금 5천만 원 가지고 프리미엄 잘해가 1억 받아가지고 세금 내고 5천 벌면은 이거 수익률 100%야. 수익률 100%야. 라고 장담했겠지만 이거 고점에 7억대에 잡은 사람 6억에 떨어지면은 이거 수익률 마이너스 200%입니다. 마이너스 200%. 1억이 살살 녹아지만 수익률 퍼센트로 나타내기도 좀 애매하다. 이 돈을 다시 메꿔 넣으려면 뭘 해서 메꿔 넣습니까? 세월을 갈아 넣어야 됩니다. 인생을, 삶을, 내 시간을 갈아 넣어야지만이 저 회복이 되거든요. 굉장한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전세 거래량 줄어들고 있는 추세. 지금 9월 24일자 9월 1118건. 지난달보다는 약간 많은 수준. 근데 그 이전보다는 적은 수준. 아무튼 거래량은 지금 적은 수준은 맞다. 5월, 6월 달보다 거래량이 100건 이상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많이 빠지는 것들은 옆에 숫자를 1억 이상 빠지는 것, 1억 정도로 남겨두고 그 이상 빠지는 것들 숫자를 한번 나타내 볼 텐데요. 한 방에 3.9억이 빠지기도 하고 2.9억이 빠지기도 하고, 제가 한 사례를 오늘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매매할 때 2.8억 정도의 물건을 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전세 가격이 3.6억까지 갔어요.
돈 쓴다고 신났어요. 돈 쓴다고 신났고, 매매 가격은 더 많이 올라서 거의 한 3.8억까지 가고, 뭐, 이 정도까지 갔었어요. 전세가율이 뭐 80%, 90%에 육박할 정도로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근래 들어서 이 매매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냐면, 진짜 2.6억, 막 이 정도 수준까지 매매 가격이 2.8억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오고 전세 가격은 이렇게 떨어지고 집값 올라서 소비가 진작되고 좋단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떨어졌을 때 그럼 소비는 얼마나 더 많이 줄어들까요? 그 부분도 지금 그 부분이 우려되어서 규제를 해제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마이 부리지 마세요. 전세 가격 호화롭게 살고 싶다. 안 그러셔도 됩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잠깐 보다 보니까 2.2억의 전세 대출을 내면 1년에 전세 이자, 은행에 이자를 줘야 되는 수준이 1,000만 원을 넘어간다고 해요. 그런 거 감안해 보면 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4.4억을 전세 대출을 내더라도 이게 1,000만 원밖에 안 했거든요. 전세 금액은 이렇게 반띵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임차인 분이시라면 기마에 부릴 때가 아니다. 남들보다 좀 번듯하게 보이고 싶은 모습 잠시 접어두셔도 괜찮습니다. 외화 내빈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닐 것인가는 선택의 여지는 넓게 널려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여러분 개개인의 몫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전세 가격 지수도 굉장히 많이 빠지는 모습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좀 비교적 여러 페이지를 가지고 왔어요. 왜 여러 페이지를 가지고 왔냐? 생각보다 이 3, 4억 전세 사는 것도 지금은 좀 가진 자들이라 할 수 있는 거다. 좀 여유 있는 자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아래 가격대들도 제가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지금 옆에 숫자 아무렇지도 않게 써내려가는 이 숫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 친척이 0.8억을 잃어서 그 난리가 났는데 이 돈들, 그거보다 훨씬 더 막 2배, 3배 되는 돈들을 한 방에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 생각보다 뼈 아플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3억 미만, 2억 미만 저렇게 거의 좀 현명한 임차인이다 그러면 가격 많이 차이 나는 물건들 찾아가야 됩니다. 5천만 원 이상 차이 나면은 이사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요거 조금 특수하게 많이 올랐던 가격, 최고 전세, 화명 롯데캐슬 가이죠. 최고 전세 가격 5억까지도 갔다가 2억 4천에 거래되는 요런 모습 보이는데요. 요게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요것이 당연한 현상이다. 아마 그렇게 받아들일 날이 머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4억 5천까지 갔던 것이 2억 3천에 거래되는 사례, 4억 5천까지 최고 전세 가격 2억 2천에 거래되는 사례,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전세 가격 놓고 4억 5천에 전세 났던 사람들 지금 2년이 시간이 경과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면 전세금을 많이 낮춰야 된다. 4억 5천까지 갔던 것이 2억 3천, 3억 전까지 갔던 것이 2억 3천, 요거 아직 좀 불만족스럽다. 2억 8천까지 갔던 것이 2억 4천 불만족스럽다. 3억 7천까지 갔던 것이 2억 2천, 거의 반토막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3억 7천에 반토막 하면 대충 1억 8천 5백, 1억 9천이라고 잡고 여기서 플러스 5천 정도 더 되면은 살아도 된다. 플러스 0.5 하면 2억 4천 정도 되면 살아도 괜찮다. 근데 그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굳이 여기에 살아야 되나? 주변에 싼 전세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건설사에서 많은 공급을 해온 덕분에 그나마 임차인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세 비중 점점 낮아지는 형국이고요. 전세 거래량 예년 덩어리들과 묶어보시면 2020년 요런 덩어리들, 요렇게 덩어리를 묶어보시면 아파트 숫자는 이렇게 많이나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회전율이 줄어들지? 회전율이 줄어든다는 말은 그만큼 사람들이 이사를 덜 다닌다. 갱신 청구권 굳이 써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냥 2 플러스 2로 살고 다시 한 번 더 그냥 살다가 이 2 플러스 2가 아니고 2를 살고 2를 다시 재계약을 한 상태에서 다시 그 다음 2 플러스 2도 노려 볼만하다.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 2년 앞만 바라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 4년 앞까지 바라본다면은 지금 높은 전세 가격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갑니다. 2023년이 정점이라고 해요. 지금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하지만 2024년까지도 전세 금리는 계속 높은 상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또 금리가 늦게 반영되는 부분, 몇 개월 있다가 다시 갱신되고 이러기 때문에 2024년에도 높은 금리일 것이고 2025년에도 생각보다 높은 금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 기간이 지금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고금리 상태라고 가정하에 전세 금액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부분 늘 말씀드립니다. 4억 이상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요. 평균 전세 가격 떨어지고 월세 거래량 줄어드는 모습, 월세 보증금은 올라갔지만 대구에서 겪는 현상이 뭐였냐면요. 요 갈색 선이 이 빨간색 선 아래로 내려와요. 지금 부산 갈색 선은 이 빨간색 선 위에 있지만 아마도 내년이 되면은 이 갈색 선보다 더 아래쪽에 2023년에 월세 보증금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월세 가격 꺾였고요. 임대 거래량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든다는 부분 늘 염두에 두시고, 지금은 그래 임대인이 일정 부분 갑이다. 일정 부분 갑은 맞다고 어제 말씀 한번 드렸고요. 하지만 지금은 임차인이 더 갑일 수 있다. 임차인이 갑인 시대로 바뀌고 있다. 이 갑을의 경계가 좀 흐릿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부디 현명한 판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